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연화 달력 만들기 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그림 그리는 법을 다양한 기법으로 배워볼 거예요. 일단 앞에 놓인 꾸러미를 열어볼까요? 빈 달력, 소책자, 샘플화 이미지, 재료 등의 도구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볼 거예요. 이 외에도 집에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전부 꺼내와서 모두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금 만들어 볼 달력은 2021년 새해 달력인데요. 여러분은 달력 아랫부분 줄이 그어진 빈칸에 날짜를 적어서 달력을 만들 거예요. 1월은 금요일부터 시작되네요. 소환과 대안은 각각 5일과 20일에 있습니다. 1월 그림은 연필과 지우개로만 그려진 그림인데요. 주어진 샘플화 중에서 1월과 어울리는 그림을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이 그림을 골랐는데요. 연필과 지우개를 들고 상세히 그려볼게요. 연필과 지우개 종이는 그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요. 빛과 명암을 따라서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슥슥. 마지막에는 꽃이 조금 심심하니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자, 어때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2월은 월요일에 시작하네요. 24절기 중 입춘과 우수는 3일에 그리고 18일에 있습니다. 자, 2월의 그림은 순무인데요. 이 순무가 외국에도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강화도에서 자라는 순무랑 비슷해요. 여러분은 2월에 어울리는 그림을 스스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재료는 목탄인데요. 목탄은 연필심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공이 덜 되어져 있어요. 약간 무르고 이렇게 쓰다 보면 가루가 날릴 수도 있어요. 이 가루들은 입으로 후 불어서 없애고 손으로 쓱쓱 문질러서 명암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마지막에 무의 이파리는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이건 오일 파스텔인데요. 크레파스하고 똑같아요. 자, 어때요? 그림이 정말 독특하죠? 괜찮아요? 연필보다 조금 더 거칠고 시원시원한 느낌의 2월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어때요? 재밌죠? 3월도 월요일부터 시작하네요. 24절기의 경칩과 춘부는 5일과 20일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월의 그림을 하나 골라볼까요? 선생님은 3월, 봄을 시작하는 그림으로 샤프란을 골랐는데요. 잎이 터질 듯이 모아져 있는 느낌이 봄의 기운을 닮은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개인적으로 봄은 가장 나른하고 기운이 생동하는 계절로 느껴져요. 자연의 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세상으로 다시 탄생하는 시기여서 그런지 사람들도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재료는 콘테인데요. 이 재료는 연필보다는 좀 무르고 목탄보다는 단단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 단계의 재료인데요. 컬러도 다양하고 거친 느낌만 제외하면 한 색연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필로 형태를 잡고 그려도 되고 그냥 바로 채색을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면서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명암이 생기겠죠. 자, 빛을 통해서 나타난 색을 다채롭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릴 때 색이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3월에 샤프란이 탄생했네요. 자, 4월은 목요일부터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청명은 4일에, 고구는 20일에 있네요. 자, 4월의 꽃은 제비꽃이에요. 선생님은 수채화로 세밀하게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원하는 그림 하나를 골라서 세밀하게 그려볼 건데요. 집에 있는 재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골라와서 그려도 괜찮아요. 세밀화는 내가 가진 눈으로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을 뜻해요. 5월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입하는 5일에, 소마는 21일에 시작되네요. 5월은 양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없지만 여러분이 꾸러미에 있는 색연필, 집에 있는 수채도구, 연필 등을 활용해서 한번 상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그림을 한번 찾아서 5월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6월은 화요일부터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망종은 5일에 있고 하지는 21일에 있네요. 6월의 그림으로 선생님은 양배추하고 뿌리채소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은 또 다른 다양한 거를 골라서 그려도 괜찮아요. 색상도 다양하게, 그리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건데요. 자, 이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보고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7월은 목요일부터 시작되네요. 소선은 7일에, 대선은 22일에 있습니다. 7월의 그림의 재료는 오일 파스텔인데요. 크레파스랑 똑같아요. 집에 있는 다양한 도구를 꺼내와서 그려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7월의 꽃들을 화려한 것들로 골랐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크레파스는 약간 투박하지만 화려하게 그려볼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다채롭게 써봤어요. 여름은 덥지만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생기 있는 계절이라서 한번 화려하게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크레파스는 늘 쓰는 재료라서 쉽죠? 8월은 일요일부터 꽉 차게 시작하네요. 24절기 중 7일에는 입추가 있고 23일에는 처서가 있네요. 자, 8월의 그림은 포도인데요. 여름에는 포도를 많이 먹잖아요. 탱글탱글하게 열리고요. 여러분은 포도 말고도 다른 게 좋은 게 있다면 그림에서 골라봐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끌리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재료 중에서 캘리그라피에 쓰이는 사인펜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한테도 한 자루씩 넣어줬는데요. 이것은 사인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인펜을 가져와서 다양한 색상을 섞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포도알은 보라색이지만 선생님은 남색, 보라색, 하늘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섞어서 그려봤거든요. 여러분도 한 가지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 보는 거는 재미있는 시도예요. 자, 어때요? 예쁜 그림이 나왔죠? 9월은 수요일부터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백로는 7일에, 추부는 23일에 있네요. 자, 9월의 그림은 모과예요. 모과는 가을에 무르익어서 떨어지는데요. 향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해요. 너무 높이 매달려서 떼어서 집에 가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달콤한 향이 멀리까지 진하게 퍼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양한 색상을 활용해서 디테일하게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은 금요일에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8일은 한로, 23일은 상강이 있네요. 자, 가을은 곡식이 여물어가는 계절이잖아요. 밀과 보리는 벼와 더불어서 널리 알려진 곡식들이에요. 가을의 건조함, 푸른 잎이 무르익어서 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수채화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채화는 너무 여러 번 덧칠하면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맑게 그리려면 두세 번 정도 칠하는 게 좋아요.
언젠가 들판에 펼쳐진 곡식의 모습을 나가서 보는 것도 좋겠죠. 11월은 월요일에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입동은 7일에 있고 소설은 22일에 있어요. 정말 예쁜 이름이죠? 소설이요. 소설의 의미는 대설이 오기 전에 작은 겨울이에요. 자, 11월의 기법은 꼴라주인데요. 이것은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붙이는 그런 기법이에요. 가위, 풀, 색종이 등을 꺼내서 함께 만들어 볼게요. 마티스라는 화가는 말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이를 잘라가지고 큰 캔버스에다 붙여서 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종이 그림들이 너무 유명하죠. 자, 선생님은 열매들을 빈 달력에 그린 다음에 종이를 잘라서 붙였는데요. 여러분은 색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오려서 붙여도 되고, 빈 달력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색종이를 찢어서 막 붙여도 괜찮아요. 여백이 있는 부분에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글을 써도 되겠죠.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재밌죠? 12월은 수요일에 시작되네요. 24절기 중 7일은 대설이고 22일은 동지예요. 자, 선생님이 꾸러미에 색상 끈을 하나 넣어줬거든요. 이 끈을 자르고 오려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이면 크리스마스 느낌의 화려한 어떤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12월의 파티 느낌처럼 여러분이 식물 모양도 좋고 어떤 다른 재밌고 귀여운 모양도 좋으니까요. 화려한 장식을 해볼게요. 집에 있는 다른 재료들을 꺼내와서 화려하게 장식해봐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테두리를 수채화로 마감하고 사인펜으로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도 다양하게 마감하는 기법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빨간 소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생님이 나만의 식물을 찾는 법을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법, 글 쓰는 법 등도 소개해 두었어요. 이처럼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표현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선생님은 정말 좋겠습니다.